아이맵 백엔드 엔지니어 이주승입니다. 오늘 저는 아이맵이 오픈 API의 프로바이더로서 인증 시스템 및 오픈 API가 왜 변화가 필요했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결과물들을 얻었는지 등을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아이맵에서 인증 시스템과 오픈 API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배경과 이유, 그리고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순서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이맵은 현재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픈 API이고요. 아이맵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를 사용해서 아이맵과 연동을 하게 되면 아이맵을 사용하는 90만 개의 브랜드가 나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기회를 더 잘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다면 왜 더욱더 안정적인 서비스가 필요한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우선 더 많은 서드파티를 연동해야 했고요. 연동할 수 있는 서드파티가 많아질수록 오픈 API의 사용량도 비례해서 증가했습니다. 또한 개발자 경험이 살짝 아쉬웠어요. 여기서 말하는 개발자란 아이맵의 오픈 API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증 시스템 자체의 보안과 권한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연동 확장성에 대해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현재 아이맵은 90만 개의 브랜드, 활성 사이트가 존재하고요. 이 브랜드의 총 거래액은 5조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는 서비스로서 많은 브랜드의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드파티들이 더 많이 필요했어요. 또 그렇게 연동하는 서드파티와 브랜드가 늘어나면서 오픈 API 사용량도 당연히 비례해서 늘어났습니다. 작년 1월 기준으로 5천만 건의 API 요청량이 있었는데 올해는 9천만 건, 내년에는 올해의 2배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사용량의 증가는 변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은 아쉬운 개발자 경험인데요. 연동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또 사용할 수 있는 오픈 API 카테고리도 제한적이었고 엔드포인트도 파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기능을 동작하는 API에 엔드포인트가 여러 개이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또 문서도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었고요. 테스트 환경도 아예 없진 않았지만 접근하기 위해서는 대부 환경의 인프라를 설정 조정을 하는 여러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앱을 만들 수 있는 개발자 센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앱을 만들고 연동하고 앱스토어에 런칭하기 위해서는 실무 담당자들의 컨택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 내가 아이맵과 연동 작업을 해야 할 개발자라면 좀 많이 피곤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변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데요. 보안이 취약하고 권한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API 요청이 주체가 불명확하게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 앱들이 어떤 API를 많이 사용하는지, 어떤 시간대에 어떤 앱들이 API를 많이 사용하는지 등 이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부족한 데이터가 많았습니다. 또한 오픈 API의 인증 시스템은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클라이언트 크레덴셜 플로우 기반으로 관리가 됐었는데 이 방식은 스코프별로 세부적인 권한 관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토큰을 발행하면 모든 API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봐도 정말 안전한 인증 시스템은 아니었죠. 이러한 배경들로 인해 아이맵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이제는 그 과정에 어떤 시도로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을 얘기해 볼게요. 먼저 레거시 시스템의 문제부터 정의를 해볼게요. 레거시 개발 당시에는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해야 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 부채가 당연히 쌓이게 됐고요. 그리고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오래된 인증 시스템도 당연히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맵의 코어 밸류 중 하나인데요. 포 커스터머 원칙이라고 해서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라는 원칙인데요. 저희의 고객, 클라이언트, 개발자분들이 불편한 시스템 자체도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앱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개발자 센터의 부재와 이런 연동 생태계 또한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판단했고 하나씩 좀 애자일하게 바꿔나갔습니다. 우선 먼저 기술 부채부터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봐볼게요. 기존 레거시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 코드는 PHP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PHP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프레임워크가 부재된 환경에서, 즉 프론트와 백엔드가 강하게 결합된 환경에서 많은 개발자들이 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드의 일관성이 굉장히 떨어졌고요.
이 코드, 이 메서드가 어떤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 로직인지 파악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많게는 메서드 한 줄에 막 1000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관리할 수 있는 컴포저가 도입되지 않아서 의존성 관리도 힘들었고요. 또 PHP 언어 특성상 전역 상태나 글로벌 변수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서 격리된 테스트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드가 이제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테스트를 위한 컴포넌트 분리도 어려웠어요. 즉 이제 테스트 코드 작성이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예기치 않은 에러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제 PHP는 이제 FPM이나 확장 모듈로 인해서 모던 스택보다 이제 컨테이너로의 패키징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인프라 또한 EC2 기반의 환경이어서 이제 빠른 스케일링이나 자동 스케일링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배포 자동화도 한계가 있었고요. 또한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인프라와 다르게 이제 서버가 항시 오버스펙으로 구동이 되어야 해서 유유 리소스가 늘 있었고요. 그로 인해 높은 비용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의 아키텍처는 모놀리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코드 베이스가 굉장히 비대했고 코드끼리 결합이 강해서 이제 배포 후에 문제가 발생해서 롤백하는 그런 치명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능을 개발하기도 어렵고 빠른 속도를 내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Nest.js 프레임워크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모듈화된 아키텍처와 컨벤션으로 깔끔한 코드 구조를 가져갈 수 있었어요. 또한 이제 타입스크립트 기반이어서 타입 안정성도 챙길 수 있었고 Nest.js에서 지원하는 이제 의존성 주입, DI로 커플링을 줄이고 이제 코드의 재사용성을 올리고 이제 관심사 분리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데이터 모킹이나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제스트 같은 툴로 테스트 코드도 쉽게 작성할 수 있었고 테스트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오픈 API는 프로덕트 특성상 이 요청과 응답의 포맷의 일관성과 유효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제 Nest.js의 이제 DTO나 데코레이터 시스템은 이런 문서화나 유효성 검증, 타입 안정성 같은 이제 요구사항을 쉽게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REST 방식의 오픈 API는 주로 IO 집약적인 성격이 강한데 이 노드의 이벤트 루프 기반의 비동기 처리로 이제 기존 PHP보다 높은 성능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쉬운 의존성 관리, 실행 환경의 일관성, 일원화된 컴파일과 번들링으로 컨테이너로의 패키징이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컨테이너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AWAKS 도입으로 이제 세밀한 리소스 기반 스케일링이 가능해졌고 스케일링 속도 또한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중답 배포도 당연히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상세한 매트릭 수집으로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스케일링이 세밀해져 비용도 당연히 줄었습니다. 또한 이제 모놀리틱 구조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를 해서 서비스별로 독립적인 배포를 할 수 있어서 이제 리스크 또한 많이 감소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그레이스풀 셧다운을 도입을 해서 API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 서버가 종료되지 않도록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손실이나 리소스 누수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카프카의 도입으로 서비스 간 결합도를 줄이고 수평적 확장도 용이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주문 도메인이나 상품 도메인, 이제 분리된 서비스에서 발생한 이벤트들을 좀 중앙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버킷 알고리즘을 도입을 해서 어느 정도의 버스트 트래픽 또한 수용하면서 이제 레이트 리미트를 관리해서 시스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래된 인증 시스템의 변화 과정인데요. 기존 레거시 인증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렸듯 이제 클라이언트 크레덴셜 플로우를 사용합니다. 단순히 키와 시크릿을 통해서 토큰을 발급받고 이 토큰으로 이제 스코프 구분 없이 모든 API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키랑 시크릿은 리소스 오너에게 귀속이 되어다 보니 이 리소스 오너가 키랑 시크릿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좀 비효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키랑 시크릿이 노출되었을 때 권한 회수가 어렵고 제한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수동적인 키 전달 프로세스로 인해 좀 투명하지 않은 권한이 부여가 되고 연동 과정 간 플로우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자동화된 인증 과정과 권한 제어를 위해 OAuth 2.0을 도입을 했고 그로 인해 좀 세부적인 스코프별로 권한을 분리할 수 있었고요. 투명한 권한 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의 수동적인 키 시크릿 전달 방식에서 승인된 클라이언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매끄러운 인증 부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증 과정의 변화로 인해 아이맵은 이제 인증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이제 권한 제어와 이제 표준화된 인증 프로세스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
제 개발자를 위한 변화는 어떤 것들인지 얘기를 해볼게요. 제 개발자 센터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 담당자 컨택 없이는 앱을 생성하거나 런칭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테스트 환경도 굉장히 열악했어요. 테스트 환경이 있는지도 모르는 개발자분들도 많았고요. 개발자 문서 또한 좀 수동으로 관리를 해야 해서 누락된 업데이트 사항이 많았습니다. 요청과 응답의 파라미터가 문서에 누락된 경우들도 많았고요. 이렇게 노후화가 되어 있었어요. 현재는 이제 앱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개발자 센터가 새롭게 런칭이 됐습니다. 오픈 API를 사용하고 싶은 개발자들은 이 개발자 센터로 와서 가입하고 앱을 만들어서 바로 API를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본인의 소유의 사이트들로 이제 권한의 위임과 동의 그리고 인증 인거 과정을 원클릭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발자 문서 또한 이제 코드베이스의 DTO를 기반으로 배포 시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새롭게 생긴 저희 개발자 센터인데요. 여기서 앱을 생성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앱 테스트, 이제 본인 소유 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해서 권한 동의, 위임, 그리고 인증 인거 과정을 손쉽게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코드베이스의 DTO, 데코레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관리되는 새로운 개발자 문서인데요. 이렇게 언어별로 이제 예시 코드나 제이슨 형식의 응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앱을 잘 만들었다면 이제 많은 고객들이 쓸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이 부분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레거시 오픈 API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듯 기능 및 카테고리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로 인해 필요한 API가 없어 연동하지 못하는 서드파티도 있었습니다. 많은 서드파티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웹훅 또한 제공하지 않았고 제공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기존 앱스토어는 탐색이 어려웠는데요. 이 탐색이 어렵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 브랜드에 필요한 앱 혹은 연동한다면 도움이 될 만한 앱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브랜드들이 알기가 어려웠어요. 이미지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는 있지만 명확하게 내 브랜드에 도움이 될 만한 앱들이 뭔지 탐색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반면 현재는 이제 다양하고 강력한 기능과 신규 주문 시스템에 최적화된 API를 제공해서 이제 기존에는 연동할 수 없었던 앱들도 현재 연동을 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카프카의 도입으로 다양한 이벤트별 웹훅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저희 아이맵은 빠른 시간 내로 다양한 웹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앱스토어는 단순 나열식이 아닌 업종이나 목적별로 좀 큐레이션 기능이 강화가 되었어요. 이미지로 보시면 이렇게 테마나 카테고리 및 추천 등으로 고객이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앱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새로 런칭된 앱, 주목받는 앱 등 카테고리별로 컴포넌트가 분리되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이맵은 매해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장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있었던 변화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아이맵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서 소개해드린 이제 새로운 앱 오픈 API와 앱 생태계를 기반으로 이제 고객들이 다양한 비즈니스를 만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맵의 90만 개의 브랜드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넘어서 이런 끊임없는 변화들로 아이맵만의 성장이 아닌 이제 파트너들과의 비즈니스 성장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게 새롭게 런칭된 아이맵의 이제 개발자 센터인데요. 방문해 보시고 이제 아이맵 고객을 여러분들의 고객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